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오늘도 미준 방송을 사수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 이상 껑충 뛰어 올랐잖아요. 이런 폭등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 좀 줍줍 해놓을 걸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좀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의 모습이 사실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 전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거기에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좀 포모의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조금은 느긋한 자세로 또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긴장을 놓치시고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방송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 75%를 자랑하는 탑 애널리스트가 강추하는 반도체 주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월가에서 이제 인정받고 있는 탑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끔씩인데 추천하는 종목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투자 논리를 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동기부여가 돼서요. 비슷한 내용, 비슷한 형식의 컨텐츠를 자주 보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비슷한 형식의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보신 것처럼 월가의 탑 애널리스트가 어떤 종목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CNBC 프로의 기사입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 롱텀,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5종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5종목의 이름을 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오라클이고요.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Take-Two Interactive입니다. TTWO가 티커네임이죠. 자,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서비스나우, NOW가 티커네임이고요. 자, 네 번째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기업입니다. 센티넬1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기업이 바로 캐터필라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캐터필라에 대한 추천 기사를 함께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펀더멘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수치적 분석까지 시킹 알파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터필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이야기 그리고 수치적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사에서 캐터필라라는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는 전문가가 누군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크맨이라는 전문가인데요. 이분은 총 8,000명이 지금 팁 랭스에 등록이 돼 있는데 8,00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랭킹 231위를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31위면요. 231 나누기 총 8,000명이잖아요. 8,000으로 나누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자, 2.88입니다. 상위 2.9% 정도에 속하는 굉장히 좀 유능한 전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분이 보통 67% 정도의 성공 확률을 보인다. 따라서 10개 정도의 주식을 추천을 하면 그 중에 7번 정도는 적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고요. 자, 리턴 같은 경우는 평균 2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높은 평균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 확률이 70% 가까이 되고 그리고 전체 8,000명 중에 상위 3% 이상으로 지금 랭킹이 돼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캐터필라를 추천해주고 있는 그 이유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 상황이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서징 프라이스다. 지금 원자재의 가격이 너무나 급등을 하고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가 원래 광물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공급의 나라인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이 주식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의 주식의 가격이냐면 이 다른 곳에서 추출을 해야 된다. 여기 보시는 게 엑스트랙션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이제 광물을 캐낸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러시아에서 공급이 안 된다면 다른 곳에서 원자재를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 여러 곳에서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터필라 같은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캐터필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마이닝 이퀴프먼트를 제작하는 곳이다. 뭐 굴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굴착기에 있어서만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엔진 그리고 터바인 프로듀스라고 써 있는데 뭐 발전기라든지 엔진까지도 만드는 이러한 중장비를 만드는 생산업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터필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다는 거죠. 현재 이 섹터에서 중장비 섹터에서 많은 그 지출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기업이 캐터필라다라고 스티븐 볼크만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스티븐 볼크만은 제프리즈라는 투자기관에 소속돼 있는 애널리스트로 밝혀져 있고요. 볼크만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가요 웰컴백 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적이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다시 러시아가 예전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글로벌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의미는 다시 얘기해서 원자재의 부족 현상이 오래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원자재의 가격이 계속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에서 볼크만이라는 애널리스트는 현재 캐터필라의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260달러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캐터필라의 현재 주가가 223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260을 223으로 한번 나눠봐야겠죠. 나누기 223 하시면 지금의 주가부터 한 16%에서 17%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미넌트 컴퍼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착기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엔진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중장비 생산 기업이 바로 이 캐터필라잖아요. 이렇게 좀 우량한 기업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아왔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때 해칭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코스트가 올라가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볼크만이 예상하는 것은 뭐냐면 한 10년 동안 앞으로 이 머시너리 쪽에 기계 쪽에 중장비 쪽에 엄청난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원자재를 채굴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많이 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장비의 개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캐터필라의 중장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한몫 잡기 위해서 원자재 관련 기업들에서 지금 굴착기 같은 것을 엄청나게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가 또한 얘기하기를 이번 전쟁이 근본적으로요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구조적으로 이 가격이 많이 상승되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냈고요. 또한 서플라이가 한두 곳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다이버시피케이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가 한 곳에 러시아 같은 데 이제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원자재 부족 현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패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는 글로벌하게 좀 여기저기 분산해서 원자재를 확보하는 이러한 기업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여러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좀 굴착기 같은 그 중장비를 늘릴 만한 이유가 충분히 발생한다는 거죠. 꼭 원자재가 아니더라도 오일도 그렇고 가스 쪽에 이런 섹터도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캐터필라 같은 경우는요 원자재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가 지금 중심 비즈니스이긴 한데 그 밖에도요 건설 쪽에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 쪽은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 이러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조금 좋지 않은 현상을 보이면 경기가 나쁠 때 이제 건설 쪽은 아무래도 좀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캐터필라의 매출도 약간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이쪽은 핵심 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크만이라는 전문가는요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냐면 현재 캐터필라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멀티플을 본다는 거죠.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외부적인 영향을 봤을 때 아무래도 리스크랑 이 수익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랑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 수익이 오히려 리스크보다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볼크만이라는 사람은요 8,000명 중에 23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약 상위 2.9%의 랭킹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그런 전문가고요. 10개의 종목을 선정하면 7개 종목의 성공 확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번에 볼크만이 선정한 캐터필라라는 종목이 어떠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시킹 알파로 이동을 해서 캐터필라의 종목을 이제 수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머리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 주가가 1.1% 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감안한다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지난 6개월 동안은 무려 17%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의 추세가 굉장히 좋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 한 달 동안의 모습을 보시면 17.3%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5일 동안도 4%가 오히려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캐터필라는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 시장의 모습보다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퀀트 레이팅을 보면요. 퀀트 레이팅에 5가지 팩터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C-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상태도 아니고 싼 상태도 아니다.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C+. 자,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모멘텀, 주가의 힘은 B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힘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죠. 자, 리비전도 C이기 때문에 현재 예상치는 중간 정도,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점이 4.11이 나왔거든요. 5점 만점에 4.11이면 비교적 양호한 퀀트 레이팅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A 오서즈 레이팅으로 갑니다. SA 오서즈 레이팅은 지금 3.16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요. 지난 90일 3개월 동안 총 6명이 평가를 해줬는데 그 중에 2명은 바이를 주고 있고요. 매수죠. 3명이 홀드, 보유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명 중에 단 1명만이 지금 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총 30명의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11명의 전문가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추천했고요. 4명이 바이를 줬습니다. 12명은 보유 의견, 그리고 지금 캐터필라라는 종목을 팔아야 된다고 얘기한 전문가는 3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평점은 3.70으로 바이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닝 쪽으로 들어가서요. 최근에 그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쭉 내려가서 보시면요. 자, 지난 3개월 동안 총 25명의 전문가들이 그 어닝의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명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예상치보다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15명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전망이 그렇게까지 좋게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디비던드, 배당을 주는 기업이거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지금 배당률이 2.01%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와 배당금을 비교해 보면 주가에 비해서 배당금이 2% 정도 된다. 1년의 배당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페이아웃 레이쇼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에 만들어지는 어닝, 그러니까 순이익 중에서 약 40%를 사용을 해서 지금 배당금을 나누어 주고 있다. 그 의미는요, 앞으로도 이 배당이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40%는 그렇게 높은 페이아웃 레이쇼는 아니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5-year growth rate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배당금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매년 평균적으로 7.2% 정도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10% 정도 올라가면 좋겠지만 7.2%라도 매년 상승시켜 줬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징조가 되고요. 자, 지난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배당을 올렸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배당을 올려줬다. 그래서 매년 배당을 올린 것이 무려 8년이나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캐터필라의 배당금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평균적으로 7% 이상 올라간다라고 배당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갑니다. 밸류에이션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자, 보시면 이제 PE 레이쇼가 나와 있는데요. 자, 논갭으로 보시면 20.4배 정도가 되고요. 포워드로는 18배. 자, 이번엔 갭이 나옵니다. 갭이 이제 오피셜한 거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18.67배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은
NM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자를 기록한 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포워드로 보시면 지금 18.47배인데 과거 평균은 21배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저렴한 상태로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PEG 레이쇼를 보시면 0.16이 나와 있잖아요. 이 의미는 지금 성장률에 비해서 PE 레이쇼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치가 1.0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성장률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포워드로 봐도 1.03입니다. 1.0을 넘기는 해도 뭐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수치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밖에 다른 걸 한번 살펴볼까요? Price to Sales도 나와 있는데 1년에 지난 1년 동안 캐터필러가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36배 정도가 된다. 뭐 괜찮은 수치죠. 근데 이제 과거의 수치를 보니까요. 1.8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출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조금 과거보다는 비싼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밖에 여러분 제가 그 Price to Book Ratio는 자주 언급을 하지 않는데요. Book Ratio라는 것은 장부상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캐터필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면요. 시가총액이 7배 정도 올라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도 과거 5년 평균은 5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조금 비싼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밸류에이션을 살펴봤는데 밸류에이션은 아까 P 레이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그냥 그렇다. 뭐 엄청나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성장률이 좋다면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갈 텐데 성장률 같은 경우는 현재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은 22%였습니다. 과거 5년 매출의 성장은 3%에 불과했잖아요. 따라서 캐터필러는 지난 과거 5년 동안은 성장이 굉장히 더뎠는데 최근 들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포워드를 보시면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14.3%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좋아 보이는 이러한 기업이다. 여기서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EBIT 그로스도 볼까요? EBIT이라는 것은 이 영업이익이잖아요. 지난 12개월 동안 EBIT 그로스는 성장률은 71%, 과거 5년 동안은 34%였기 때문에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앞으로 12개월 동안 EBIT 성장률은 28.94%, 이 수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EPS입니다. EPS는 earning per share죠. 따라서 순이익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EPS의 성장률은 116%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30% 넘는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3년에서 5년,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여기 보시면 next 3 to 5 year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EPS의 성장 추세는 17%가 넘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괜찮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FCF 그로스를 보면요. 프리 캐시 플로우의 성장률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 건데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나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가를 보잖아요. 지난 12개월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176%가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바로 캐터필러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100% 넘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 성장 추세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률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총이익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시면 25.88%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지난 5년의 평균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총이익 수익률이 굉장히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C를 받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영업이익률입니다. EBIT 마진을 보시면 16.23%, 과거 5년의 평균은 12.97이기 때문에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넷 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은 12.7%입니다. 100만 원을 매출로 올리면 그 중에서 12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순이익으로 남길 수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제조업이기 때문에 괜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의 평균은 7.4%, 따라서 순이익률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 마진이 좋아지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 100만 원을 벌면 그 중에서 얼마를 현금으로 남기고 있는가? 11.75%죠. 과거 5년의 평균은 6.7%, 따라서 잉여 현금의 그 마진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ROE를 보겠습니다. Return on Equity
리퀄리티죠. 보시면 40.79%.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1년에 100만 원을 가지고 40만 원 이상을 만들어낸 거니까 굉장히 훌륭한 ROE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원래 지난 5년 동안 평균 ROE는 25%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죠. 자, 그 밑에 Return on Total Capital. 그러니까 지금 사용한 그 전체 금액에서 순이익을 퍼센티지로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워렌 버핏이 토요일날 제가 전해드린 영상에 따르면 굉장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했을 때 중요한 하나의 지표라 그랬죠. 최근처럼 인플레이션으로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때 돈을 사용하기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카펙스 같은 데 투자를 하지 않고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순이익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평가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용된 캐피탈 자본에 비해서 순이익이 9.57%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역시 평균적으로 7.66%였으니까 과거의 5년 평균보다는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수익률 관련된 지금 지표를 살펴봤을 때 A+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해서요, 캐터필라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직접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도 괜찮고요. 특히 수익률 쪽에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를 통해서 살펴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본도 괜찮잖아요. 현재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좀 폭등을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근시일 안에는 해결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다라고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원자재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 장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 캐터필라가 많은 폭으로 성장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식의 투자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캐터필라라는 종목은 오토노머스 트럭 쪽에도,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트럭이라든지 자율주행 굴착기라든지 이쪽 부분에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기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캐터필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정을 받아왔다. 이쪽 그 산업 쪽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자율주행을 지금 이용한 그 굴착 트랙이라든지 아니면 중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려 1994년, 1995년부터 지금 자율주행 중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이러한 기업들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 원자재 물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인건비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뛰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인건비를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가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숙제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이런 건설업에 종사하는 장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높은 것이 자율주행 그 중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캐터필라의 중장비가 앞으로 많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의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다른 투자의 논리가 성립하는 기업이 바로 캐터필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캐터필라라는 그 특정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스토리 부분도 살펴보고 수치적 분석도 해봤잖아요. 그냥 이 종목이 좋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이해하지 마시고요. 아까 기사에 보니까 5가지 종목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탑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나머지 4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주식이 발견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서 또 스토리 부분도 찾아보시고 이러면서 투자의 안목을 스스로 닦아나가시는 이런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